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전 육아용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 전에는 어떤 용품들이 필요할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처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냇저고리나 계절에 맞는 네이가 있는데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3개월까지는 보통 한 100일 정도, 100일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보통 외출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면역력도 아주 많이 약한 상태라서요. 그럴 때에는 집에서 보통 지내기 때문에 배냇저고리나 계절에 맞는 네이가 필요합니다. 배냇저고리 한 서너 벌이나 네이 한 서너 벌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기가 어릴 때 이렇게 잘 개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옷을 갈아입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신생아 손싸개, 발싸개나 양말, 그리고 모자가 필요한데요. 손싸개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이렇게 손을 움직이다 보면은 손톱에 얼굴이 긁히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싸개를 손에다가 이렇게 싸주시면 됩니다. 장갑, 벙어리 장갑 비슷한데 엄지손가락이 없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발싸개나 양말, 혹시라도 외출하게 되면 외출할 경우에는 거의 없지만 이제 예방접종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될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발사기나 양말 필요하고요. 또 모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만약에 대비해서 외출할 경우나 아니면 딸꾹질을 할 때 굉장히 요긴해요. 딸꾹질을 온도차가 났을 때 딸꾹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모자를 잠깐만 씌워줘도 딸꾹질이 금방 멈춰요. 그래서 저도 저희 첫째 아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싸개, 겉싸개 및 보낭이 있는데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궁 안에서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자세,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배냇저고리 입은 상태에서 다시 속싸개로 이렇게 감싸주어야 되거든요, 한동안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이가 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속싸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겉싸개는 외출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가게 될 경우라든지 그럴 때 이용하면 좋고, 보낭도 외출할 때,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오잖아요. 지금도 많이 추운 상태지만, 그래서 보낭을 이용해가지고 외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저귀는 신생아용, 그리고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점점 커가면서 그 아기의 체중에 맞게 단계별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젖병, 젖꼭지, 젖병세정제, 젖병세척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는 모유를 먹일 거라서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모유 먹일 건데 뭐 저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 모유가 양이 다 달라요. 물론 이제 모유가 많이 잘 나오고 또 아기가 잘 먹는 경우에는 모유만 쭉 먹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안 그럴 경우에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혼합으로 해서 분유와 같이 모유를 섞어서 먹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분유도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너무 꼭 모유에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모유가 조금 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모유 8, 그리고 분유 2 정도 해서 8대2 비율로 아이를 먹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도 잘 먹고 잘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 먹여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뭐 젖병이나 젖꼭지, 젖병세정제, 젖병세척솔 준비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미리 좀 준비해 두자. 그래서 미리 사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젖병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달라져요. 아기가 처음에는 조금밖에 못 먹거든요. 그러다가 점점점 개월수가 커질수록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바꿔주시는 게 좋고,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바꿔주면 좋습니다.
또 젖꼭지, 그 병 위에 젖꼭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 개, 한 서너 개 정도 준비를 해주셔서 사용하고 또 바꿔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사용하고 또 사용하다 보면은 막 한꺼번에 하나 가지고 계속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씻고 말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개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고요. 또 젖병 세정제 전용으로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고, 또 세척솔로 깨끗하게 안에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또 보온병 또는 유아수가 나오는 정수기. 보온병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에 분유를 타서 먹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적정 온도가 있어요. 적정하게 따뜻하게 먹이려면은 보온병이 있어서 시원한 물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끓였다가 식힌 물, 그래서 좀 시원한 물과 또 뜨거운 따뜻한 물, 그래서 좀 섞어가지고 그렇게 적정 온도에 맞게 먹이려면 보온병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외출할 때 보온병 항상 따로 갖고 다녔었거든요. 가방에 넣고 다녔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에 유아수가 나오는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나와 있으니까 온도를 따로 일일이 보온병에 있는 뜨거운 물이랑 뭐 식은 물이랑 이렇게 섞어서 하지 않더라도 바로 온도가 적정하게 나오는 유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수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축기나 모유 저장팩이 있는데요. 이제 모유를 먹일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보통 이제 태어나면 한 2시간에 한 번씩, 한 3시간에 한 번씩은 이제 처음에 막 울면서 밥을 달라고 하고 배고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유는 계속 이제 아기가 먹고 나서 또 쫙 다 먹지 못하고 잠이 들거나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모유를 유축기로 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다시 또 새로운 모유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축기를 이용해서 모유를 빼고 또 모유 저장팩에다가 모아서 냉장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중탕을 해서 먹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장팩이 있으면 외출할 경우에도 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이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나는 너무 찜찜하다 싶으시면 뭐 직접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제수건과 물티슈인데요. 가제수건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준비를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기들이 태어나서 그 위 모양이 성인이랑 달라요. 위가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이 쪼글쪼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쪼글쪼글한 부분이 없이 이게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먹다가 트름도 충분히 시켜야 되고 또 개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이 구토한다 이런 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수시로 닦아주고 또 그 외에도 뭐 목욕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간단하게 이용하고 그러려면은 가제수건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통 하루에 8개에서 10개, 조금 많으면 12개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물티슈가 있는데요. 물티슈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죠. 그래서 아기가 이제 대소변을 봤을 경우에 일단 간단하게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고 다시 물로 씻어주면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물티슈 필요하고 또 아기들 막 갓 태어났을 때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먼지 같은 거 잘 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도 먼저 닦아주고 뭐 물에 씻어도 되고요. 씻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물티슈도 필수로 아주 필요합니다. 다음은 체온계랑 온습계인데요. 체온계 같은 경우는 아기가 아플 경우에 이제 온도가 열이 날 수가 있잖아요.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8도가 넘어가면 진짜 해열제도 먹여야 되고 하니까 항상 수시로 체온계로
해서 뭐 미열인지 정말 열이 많이 올라갔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체온계는 필수적으로 하나는 꼭 있는 게 좋고요. 또 온습계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그 40에서 60% 사이의 습도와 그리고 22도에서 24도 사이의 그 온도 거기에 맞춰서 있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조금은 서늘할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아기에게는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아기들은 이제 열이 많기 때문에 또 열이 머리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정 온도와 습도를 잘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아기들이 울고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으로 준비를 잘 해주시려면 꼭 필요한 게 또 온습계예요. 그 다음은 아기용 샴푸와 바스인데요. 이제 아기용 전용 샴푸 그리고 바스가 있어서 요즘에는 무향의 저자극 되는 거 제품 좋은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잘 찾아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아기용 로션이나 오일 이제 하고 나서 목욕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주면서 이렇게 마사지도 같이 해주시면서 스킨십도 하고 또 아기 피부도 보호를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아기용 손톱 가위가 있습니다. 그 손톱 깎기가 아니라 가위로 되어 있는데요. 아기 이제 나중에 낳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톱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아기용 가위로 아주 살살 예, 그렇게 이제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손톱 가위로 살짝 잘라서 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기 낳았을 때 이제 조리원을 이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조리원 갔을 경우에 조리원에서는 손톱을 이제 깎아주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잘 안 깎아주시더라고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손톱을 태어나서 이제 2주 동안 조리원에 있었는데 손톱이 긴 상태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손싸개를 싸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상처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이제 저나 이제 남편이 이렇게 깎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아기용 손톱 가위로 조심스럽게 깎아주시면 됩니다. 동글동글 모나지 않게 그렇게 깎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발진 연고인데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기저귀 착용하면 이제 통풍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또 아기에 따라서 어떤 기저귀는 잘 맞는데 또 어떤 제품의 기저귀는 안 맞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가렵고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기저귀 발진 연고 같은 걸 준비해 주셔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B로 시작하는 제품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제품인데요. 그 준비해가지고 이제 조금 빨갛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발라주면 다음날 또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아기용 욕조나 큰 세숫대야도 필요한데요. 씻을 때 뭐 아기 전용 욕조에서 이렇게 눕히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할 거고요. 또 아니면 굳이 뭐 욕조 필요 없다. 우리 집에 큰 세숫대야 같은 거 있다.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세숫대야에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 물을 받아서 하나는 비누칠해서 씻고 다음에는 뭐 다른 그 대야에서 또 깨끗하게 헹구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면봉 같은 경우에는 코 속이라든지 귀 속 살짝 닦아주실 때 아니면 그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탯줄이 좀 안 떨어졌을 경우에 소독할 때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있으면은 또 도움이 되니까 하나쯤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욕 타월 및 가대 수건 재질의 큰 천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아기 이제 씻고 나서 나왔을 때 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욕 타월로 이렇게 감싸주고 또 가대 수건과 같은 재질의 커다란 천 같은 게 있어요. 저는 보통 그걸로 많이 닦아주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좀 얇게 생겨가지고 그걸 얼른 닦고 또 빨리 그 천이 마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닦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유 쿠션 그리고 방수요 여기 있는데요. 수유 쿠션 같은 경우에는 수유할 때
나중에 이제 수유하실 때 아시겠지만, 뭐, 분유로 수유를 하시던, 모유 수유를 하시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이랑 어깨, 등, 허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이게 구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자세가. 그래서 너무 많이 아팠는데, 그럴 때 이제 수유 쿠션이 있으면 조금 그래도 덜 아프게 될 수 있겠죠. 그 쿠션에 눕힌 상태에서 먹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기가 이제 물론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수유 쿠션이 필요 없이 그냥 안고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수유 쿠션이나 아니면 조금 도톰한 커다란 쿠션 같은 게 있으면 그렇게 수유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유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너 많이 안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목도 아프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손목 아대 같은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필요할 경우에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수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필요하신 분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는데요. 방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기가 기저귀에 이제 소변을 많이 했을 경우에 그렇게 조금 셀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 젖을 거 대비해서 하는 건데, 또 이제 그 천 부분은 빨래했을 때 이제 좀 금방 마르지만 뒷부분에 그 비닐처럼 되어 있는 그 방수되는 부분은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좀 마른 수건 같은 걸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 침대나 뭐 아기가 잘 수 있는 곳에 방수를 깔고 그 위에다가 아기를 눕히면 좋겠죠. 그리고 모빌이랑 아기 침대인데요. 아기가 처음에 시각이 엄청 발달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는 흑백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빌도 흑백 모빌로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흑백 모빌로 해서 좀 단순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걸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아기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도움이 되고, 나중에 좀 더 한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 될 때는 이제 조금 색깔이 있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 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 침대를 대여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직접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저처럼 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한 6개월까지는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도저히 침대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이제 많이 크다 보니까 이제 끼더라고요. 침대에 이제 세로로 이렇게 눕혀서 재워도 아기가 이제 움직이면서 옆으로 돌다가 가로로 막 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때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사용을 안 했으니까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기 침대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바닥에서 재우다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아기를 안고 일어나는 것보다 침대에 눕혀서 바로 이렇게 아기만 드는 것이 허리나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겠죠. 안 그러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같이 잔다. 침대나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엄마 아빠 사이에서 같이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재우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저는 조금 그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아기가 깔릴 수도 있고, 조금 그러다 보면 좀 질식할 수도 있고, 좀 위험한 경우가 있으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방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아기 침대를 하나 한쪽에 놔두고 그렇게 재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아기띠와 유모차, 카시트. 굉장히 중요하죠. 아기 이제 외출을 할 경우에 아기띠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기띠도 그냥 이렇게 아기띠로만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힙시트라고 해가지고 엉덩이 앉힐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힙시트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허리를 가눌 수 있을 때 그때 사용하면 좋고요. 그 전에는 그냥 일반 아기띠로 사용하는 게 좀 더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기띠, 나중에 좀 더 크면 힙시트 또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띠 하면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이동에 좀 도움이 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유모차를 더 어릴 때부터 많이 이용하는 게 엄마 아빠에게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첫 아이를 아기띠를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유모차를 잘 타고 이동하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유모차에 많이 습관이 들이도록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엄마 아빠도 좀 외출할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계속 아무래도 엄마 아빠 그 품에 안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무게가 점점 늘어날수록 저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모차를 좀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예, 그 부분도 좀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이제 아기띠와 유모차. 유모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디럭스도 있고, 뭐, 절충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그 신생아, 어릴 때는 보통 디럭스를 많이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예, 눕히면서 다닐 수 있도록, 그 디럭스용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좀 더 그게 클 경우에는 이제 절충형이나 휴대용으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디럭스 유모차 사용하다가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서 이제 절충형, 그 다음에 또 좀 더 크고, 또 여행 다닐 때, 그리고 뭐, 비행기 안에 그 유모차를 넣고 다닐 때, 그럴 때는 뭐 휴대용 이런 게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은 한 두 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은 이제 좀 세 개 이상 뭐,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뭐 비교를 많이 하면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산모교실이나 그런 데서 가서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또 베페라고 하죠. 베이비페어 이런데 가셔가지고 제품도 많이 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것도 실제로 이용하는 아기 엄마, 아빠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유모차도 그 높이가 다 다르고, 또 바퀴 모양 다르고, 뭐 손잡이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냐 양쪽으로 잡느냐 그런 거 다 달라요.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하고 좀 편리한 거, 그런 거 위주로 잘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시트는 진짜 중요하죠.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꼭 필수로 해야 되는데요. 차에 카시트를 잘 장착을 해서 아기를 꼭 안치고 다니셔야 돼요. 보통 7, 8살까지는 꼭 거의 필수로 카시트에 안치고 다니라고 하니까 이것도 신생아용부터 해가지고 뭐 좀 더 큰 아이들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종류가 많아요. 아이의 성장이 빠르잖아요, 아기들이요. 그러니까 정말 신생아 때, 좀 더 컸을 때 이런 게 다 그 단계가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육아용품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이제 생각해 보시고 잘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이비 페어에 가서 또 비교를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자꾸 앉히고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기에 따라서 카시트를 거부하는 아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잘 타다가 어느 정도 얘가 이제 크니까 그 좀 불편해졌는지, 좀 좁고 불편하다고 느꼈는지 굉장히 거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른 좀 더 큰 주니어용으로 바꿨더니 그때서부터는 다시 또 잘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크기별로 잘 알아보시고, 또 평소에 카시트에 타는 것을 습관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병원에서 이제 아기 낳고 퇴원을 하실 때,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올 때 그때서부터 카시트에 태워서 다니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 정말 꼭 준비하셔야 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